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를 어떻게 채우시나요? 8년째 빈 슬리퍼를 현관에 놓아두는 여자가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는 삶. 그런데 어느 날 사위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위로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윤정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저녁 6시 20분이었습니다. 윤정희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삐그덕 소리가 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먼지 냄새, 오래된 가구 냄새, 그리고 사람이 없는 집의 냄새였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이었습니다. 그녀는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슬리퍼 두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한 베이지색이었습니다. 밑창이 닳아서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남색 줄무늬 슬리퍼였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아무도 신지 않는 슬리퍼였습니다.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그 슬리퍼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마치 오늘도 누군가 돌아올 것처럼요. 하지만 8년 동안 그 슬리퍼를 신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57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조금 있었지만 단정했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찬통 2개가 전부였습니다. 시금치나물과 김치였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이것만 먹어야지.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지은 밥이었습니다. 물을 조금 뿌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데워지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정희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저것도 갈아야 하는데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기엔 귀찮았습니다. 윤정희는 작은 동네 의원에서 일했습니다. 간호조무사였습니다. 벌써 15년째였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환자들을 맞이하고 혈압을 재고 주사를 놓았습니다. 차트를 정리하고 약을 분류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먹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동료들은 있었지만 친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은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정희는 늘 혼자였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면 텅 빈 공간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는 건 오직 그녀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밥이 데워졌습니다. 정희는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하나만 꺼냈습니다. 반찬을 작은 접시에 덜어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텅 빈 식탁에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반찬 접시 2개. 정희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참 초라하다. 예전엔 이 식탁이 꽉 찼었습니다. 남편의 밥그릇, 딸의 밥그릇, 국그릇, 반찬 여러 개. 이제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떴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그랬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정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으니까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집이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다고요.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모든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게 바로 외로움의 소리입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정희는 그릇을 설거지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딸 수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엄마.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수빈아, 저녁 먹었어? 네, 방금 먹었어요. 엄마는요? 나도 먹었어.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힘든 일은 없었어? 행복해?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담 주기 싫었으니까요. 그래, 몸 조심하고. 네, 엄마도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쓸쓸했습니다. 이제 딸도 자기 인생을 사는구나. 정희의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3세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착실했습니다. 25세 딸을 낳았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정희는 그날부터 엄마가 되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딸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딸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오후엔 병원에 나가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랬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남편이 오늘 반찬 맛있네 하고 웃을 때, 딸이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할 때, 그게 정희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 전 모든 게 멈췄습니다.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유가족분이신가요?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요? 윤태수 씨입니다. 현장에서 쓰러지셨다고.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달렸습니다. 외투도 입지 않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의사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유가족분이신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이 멈췄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빈소에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친척들, 회사 사람들, 이웃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정희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옆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울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일장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 8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참 빨랐습니다. 수빈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민재였습니다. 수빈이 어느 날 집에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정희는 민재를 처음 봤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청년이었습니다. 32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원이었습니다. 예의가 바르고 말씨가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빈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딸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딸마저 떠나는구나. 이제 정말 혼자구나.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수빈과 민재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더 넓어 보였습니다. 딸의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정희의 일상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들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주말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혼자 먹을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카트에 물건이 몇 개 없었습니다. 옆에서 가족들이 카트 가득 물건을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 오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너희끼리 지내렴. 엄마, 제발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요. 딸의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정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토요일 오후 정희는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신혼집이었습니다. 아파트 15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거실에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신혼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빈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래,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럿이 먹는 밥이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그리웠구나. 밥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 웃고 떠드는 것, 가족이라는 것. 그날 이후 정희는 가끔 딸의 집에 갔습니다. 처음엔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자주 갔습니다. 청소를 해주고 반찬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면 집이 환해져요. 그 말이 정희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환해진다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다행이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가슴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따뜻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건 뭐지? 민재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오시면 집이 환해져요. 그 목소리가, 그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딸 사위니까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어머니, 오시면 집이 환해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근거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왜 그랬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외로웠다는 걸,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걸. 정희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슬리퍼 두 켤레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남편의 것. 정희는 남편의 슬리퍼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출장 가요. 그래, 어디로? 서울이요. 3일 정도요. 조심해서 다녀와. 수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그런데 집에 김치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 민재 오빠 혼자 있을 텐데 김치 좀 담가 주실 수 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재와 단둘이,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딸의 부탁이었습니다. 알았어. 담가서 갖다 줄게.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모든 것이 바뀌는 시작이라는 걸, 민재와의 만남이 자신의 삶에 어떤 파도를 일으킬지, 그 파도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정희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장마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공기를 기억하시나요? 촉촉하고 무겁고 왠지 마음까지 눅눅해지는 그 느낌. 오늘은 그런 날의 이야기입니다. 윤정희와 사위 민재, 단둘이 남겨진 저녁. 그 공기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병원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나 보다.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점심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엄마, 나 갑자기 서울 출장 가게 됐어요. 그래, 언제? 오늘 오후 3시 차 타요. 3일 동안 있다 올게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민재는? 혼자 있어야죠. 엄마,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뭔데? 김치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집에 하나도 없거든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민재와 단둘이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딸의 부탁이었습니다. 알았어. 퇴근하고 갖다 줄게.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내일은 오지 마세요. 왜? 일기예보 봤는데 비 엄청 온대요. 위험하니까 오늘만 갖다 주세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네,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정희는 집에 들렀습니다. 미리 담가둔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굵은 빗줄기였습니다. 정희는 우산을 펼쳤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이 비에 왜 가려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수빈의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치통을 든 손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15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셔츠가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 비에 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정희는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수빈이가 부탁해서 김치 갖다 달라고. 아, 네. 어서 들어오세요. 민재가 김치통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옷이 축축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건 가져올게요. 그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민재가 수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요. 머리 좀 닦으세요. 고마워. 정희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민재도 자기 머리를 닦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차 드릴게요. 괜찮아. 곧 갈 거야. 이 비에 어떻게 가세요? 조금 있다 가세요.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네, 앉으세요.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수빈이 없으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민재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자차예요. 몸 따뜻하게 하세요. 고마워. 정희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재도 찻잔을 들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비는 계속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차를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수빈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네요. 그러겠네. 어머니는 혼자 사시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외롭지. 하지만 익숙해진다고 괜찮아지나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글쎄, 괜찮아지는 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거지. 견디는 거. 민재가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질문에 정희는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도 친구도 동료도 다들 잘 지내시죠? 라고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습니다. 힘드시죠? 그 말 속에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힘들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네. 왜? 수빈이랑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요. 수빈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민재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충분한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야? 수빈이는 늘 밝잖아요. 웃고 긍정적이고. 그런데 저는 요즘 자꾸 우울해져요.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 와서도 뭔가 공허해요. 수빈이한테 말 못하겠어요.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그래서 혼자 견디는 건가? 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많이 참고 있었습니다. 민재.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빈이한테 말해. 그게 부부야. 하지만 걱정시키는 게 아니야. 함께 짊어지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분 돌아가시고 어떻게 견디셨어요?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견딘 게 아니야. 그냥 살았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지.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생각해. 오늘도 혼자구나 하고. 비가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직. 저도 안 먹었어요. 같이 먹을까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건,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뭘 좀 해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일 줄 알아요. 라면? 네, 수빈이 없을 때 늘 라면 먹어요. 정희도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계란이라도 부칠게. 좋아요. 둘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좁은 부엌이었습니다. 민재가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정희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정희는 계란 프라이를 뒤집었습니다. 민재는 라면에 스프를 넣었습니다. 어머니, 매운 거 괜찮으세요? 괜찮아. 다 됐어요. 민재가 라면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정희는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올렸습니다. 둘은 거실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재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정희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먹는 식사였습니다. 라면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혼자 사시면서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정희는 국물을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참아.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달리 방법이 없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외로워도 참아요. 민재도 외로워? 네.
수빈이 옆에 있어도 가끔 외로워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했는데도 외롭다니. 왜 그럴까? 민재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서로 마음을 다 열지 못해서일 거야. 마음을? 그래.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모든 걸 보여주지 못해. 약한 모습, 힘든 모습, 그걸 숨기다 보면 외로워지는 거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수빈이한테 약한 모습 안 보여주려고 해요. 왜? 남편이니까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부부는 서로의 약함을 받쳐주는 거야. 민재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 있어요? 약한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도 없어요. 수빈이한테도 못 보여줘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정희가 일어나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같이 해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둘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희가 그릇을 씻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이 나란히 섰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가까웠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릇을 씻고 건넸습니다. 민재가 받아서 닦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희가 그릇을 건네는 순간 민재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멈췄습니다. 정희는 손을 걷었습니다. 민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뭐지?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민재도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정희는 손을 닦았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 벌써요? 비가 아직... 민재가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정희는 서둘러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민재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불렀습니다. 정희는 돌아봤습니다. 응? 오늘 고마웠어요. 그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잘 있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희는 숨을 고르었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딸의 남편이었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실수야. 그뿐이야.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슬리퍼 두 켤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슬리퍼를 보며 정희는 멈췄습니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딸에게, 자신에게.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손끝. 이건 안 돼.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잘 들어가셨어요? 비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정희는 문자를 보며 멈췄습니다. 답장을 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잘 들어갔어. 걱정 마라.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어제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정희는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음이 편했다고. 자신도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민재와의 거리를 둬야 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손끝의 접촉. 그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걸.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어야 해. 이건 착각이야.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멈추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저녁 수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집에 갔다 오셨어요? 응, 갔다 왔어. 민재 오빠가 그러는데 저녁까지 같이 먹었대요? 고마워요, 엄마.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비가 와서 잠깐 있었어. 그래도 고마워요. 민재 오빠가 되게 좋아했대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수빈아. 네, 엄마. 민재 씨 잘해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그래요? 제가 모르는 게 있나? 얘기 많이 나눠봐. 부부는 대화가 중요해.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딸의 남편에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빈의 집에 가지 않기로, 민재와 연락하지 않기로. 이건 착각이야.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져서는 안 되는 온기였습니다. 한 번의 작은 접촉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손끝이 스치는 순간,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의 일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멈춰야 한다는 걸.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민재의 손이 스쳤던 그 순간,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손등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따뜻함은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이건 착각이야. 그냥 착각.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지한 눈빛, 낮은 목소리.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잊어야 해. 이건 안 돼.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한숨도 못 잤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담갔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새벽 1시에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나요? 저는 잠이 안 와서요. 어제 일이 자꾸 생각납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시하는 게 맞아.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8시 반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운을 입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주사를 놓고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희 선생님, 괜찮으세요?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아,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못 잤어요. 푹 쉬셔야겠네요. 동료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신 차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도시락을 샀습니다. 박 벤치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먹으려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의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어제 일이 자꾸 생각납니다. 정희는 문자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재예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재? 네.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해서요. 무슨 일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왜? 할 말이 있어요.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 우리 제발이요. 30분만이라도요.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 돼. 거절해야 해.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어디서? 병원 앞 카페에서요. 퇴근 후에요.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는 거지? 도시락을 덮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정희는 시계를 자꾸 봤습니다. 3시, 4시, 5시.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가운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왜 화장을 하지? 립스틱을 지웠습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 앞 카페가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났습니다. 안을 둘러봤습니다. 민재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정희를 봤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리 주문했어요. 고마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민재, 무슨 할 말이 있어? 정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일이 자꾸 생각나요. 손이 닿았을 때요. 그 순간이. 정희는 손을 들었습니다. 민재, 그만해. 하지만 그건 실수야. 그냥 실수.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자꾸 생각나요.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재, 네. 우리는 이러면 안 돼. 알아요. 수빈이 생각해봐. 그 이름에 민재는 굳었습니다. 수빈이.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했어요. 밤새도록요. 그럼 왜 이래? 왜 나를 부른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요. 뭘? 외로움을요. 그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빈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하지만 저는 수빈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왜? 남편이니까요. 아내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혼자 견디는 거야? 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을 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모든 걸 견뎌야 했던 자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자신, 민재도 똑같았습니다. 민재,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냐도 그랬어요. 혼자 견뎠어. 8년 동안.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매일이 전쟁이었어. 지금도요? 지금도. 민재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서요. 응. 처음으로 편했어요. 그 말에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해해 준다는 느낌이었어요. 강한 척 안 해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민재와 이야기하면서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민재, 정희가 다시 그를 봤습니다. 우리 착각하는 거야. 뭐요? 외로움을 사랑으로. 민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로우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늘이야. 그늘? 네. 햇빛이 아니라 그늘, 잠깐 시원할 수는 있지만 계속 있으면 차가워지는 거.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해야 할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 그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민재 씨는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따뜻하고. 하지만 내 사위야. 딸의 남편. 그것뿐인가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자꾸 생각나지 않으세요? 민재. 정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러지 마라. 제발. 죄송해요. 우리 이러면 안 돼. 수빈이한테 미안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럼 이제 그만해. 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 어머니. 민재가 불렀습니다. 정희는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어머니는
행복하세요? 정희는 그 질문에 얼어붙었습니다. 행복하냐고. 8년 동안 아무도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세요? 라고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습니다. 행복하세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 가봐야 해. 서둘러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정희는 걸었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하냐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견뎠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민재와 함께 있을 때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연결된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을까요? 아니야. 그건 착각이야.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슬리퍼 2켤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슬리퍼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 어떡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문자를 쓰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수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들어가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어? 네, 출장 잘 끝냈어요. 엄마, 민재 오빠는 잘 지냈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응, 잘 지냈어. 엄마가 김치 갖다 주셔서 고마워요. 민재 오빠가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셔야 해요. 응, 알았어.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수빈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쥐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너무 밝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행복을 자신이 망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빈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출근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정희는 멈췄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있어? 죄송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일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정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일어나.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알면 됐어.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생각이 나요. 정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민재, 네. 사람은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늘이야. 그늘이요? 네. 잠깐은 시원할 수 있어. 하지만 계속 있으면 차가워지고 어두워져.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외로움이야. 서로의 외로움이 공명하는 거. 그럼 이 감정은 가짜인가요? 가짜는 아니야. 하지만 착각이야. 어떻게 구분하나요? 착각과 진짜를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시간이요? 그래.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
하지만 외로움이 만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민재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이 감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사라져야 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고마워.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희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퇴근 후 정희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정희만 혼자였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었네요. 이제 수빈이한테 집중하겠습니다.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정희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하라고. 어떻게 행복하냐고. 혼자 사는데,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하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민재도 행복해야 해. 수빈이 잘 챙기고.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정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슬리퍼 두 켤레. 정희는 남편의 슬리퍼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힘들어.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외로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제 그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민재는 잊어야 했습니다. 그 온기도 잊어야 했습니다. 그건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빈의 집에 가지 않기로, 민재와 연락하지 않기로,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혼자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해. 예전에 여행 갔을 때 봤던 바다. 파도 소리. 거기로 가면 달라질 수 있을까?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좀 더 버텨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간일까요? 거리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윤정희는 민재와의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쉽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민재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정희를 편하게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자꾸 생각났으니까요. 출근길에, 일하는 중에,
퇴근길에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퇴근 후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요즘 자주 오는 곳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외로웠으니까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 다들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만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는 뭘 하며 살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엄마.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수빈아. 엄마, 요즘 왜 집에 안 와요? 보고 싶은데.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빠서 그래. 병원에 일이 많아. 그래도 주말에는 올 수 있잖아요. 그래, 다음에 갈게. 수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민재 오빠가 그러는데 김치 진짜 맛있대요. 또 해달라던데? 그 말에 정희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재.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다음에 또 해주실 거죠?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쥐고 한참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너무 밝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한 선율이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DJ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을 채우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외로움이 만든 사랑은 자신을 더 잃게 만듭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 나는 나를 잃고 있었어. 민재를 생각하면서, 그의 온기를 그리워하면서 자신이 누군지 잊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아니야.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 자신을 잃어버린 슬픔이야.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나는 8년 동안 나를 잃고 살았다.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엄마로만 살았다. 간호조무사로만 살았다. 하지만 윤정희로는 살지 않았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나로 살고 싶다. 누군가의 온기를 빌리지 않고 나 스스로 따뜻해지고 싶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산책로로 갔습니다.
나무들이 양옆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정희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6시에 일어나 1시간 걸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다른 산책하는 사람과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네, 요즘 산책하고 있어요. 좋은 습관이에요. 나이 들수록 움직여야 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나도 혼자 살아요. 남편 떠난 지 15년 됐어요. 정희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어떻게요? 할머니가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럼요. 누군가 없어도 괜찮아질 수 있어요. 정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지만요. 할머니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병원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희는 동료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같이 먹을래요? 젊은 간호사가 놀란 표호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요? 네,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좋아요.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편해졌습니다. 정희 선생님, 혼자 사시죠? 네. 외롭지 않으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외롭죠. 하지만 견딜만해요. 저는 혼자 못 살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젊은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선생님 멋있어요. 강해 보여요. 정희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정희는 수빈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와요. 수빈이 또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수빈아. 좀 바빠. 엄마, 요즘 왜 이래요? 저 만나기 싫어요?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정희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나를 찾고 있어. 나를요? 응. 너무 오래 나를 잃고 살았나 봐. 이제 좀 나를 돌아보려고. 수빈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빈아. 걱정 마. 엄마가 힘들었구나. 제가 몰랐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은 이해해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책들을 둘러봤습니다. 자기계발서, 소설, 에세이. 손에 잡히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첫 장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다. 온전히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정희는 그 책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읽었습니다. 책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 게 아니다. 자신과 잘 지낼 때도 행복할 수 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다.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다. 정희는 밑줄을 그으며 읽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혼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빈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수빈아, 왜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미안해. 들어와. 수빈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집이 밝아졌네요? 그래. 네, 뭔가 달라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창문을 자주 여니까 그런가 봐. 수빈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도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잘 지내. 정말요?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 요즘 운동하고 있어. 운동이요? 응, 아침마다 산책해. 수빈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운동을요? 처음 듣는데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어. 멋있어요, 엄마. 수빈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정말 그런가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외롭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혼자지만 괜찮았습니다. 응, 조금은.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조금은 행복해. 수빈이 가고 나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변한 건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눈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래, 나 변하고 있어. 민재 생각도 줄었습니다. 가끔 떠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구나. 그 감정도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청취자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혼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혼자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요. DJ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외로움은 선생님이야.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주는 선생님. 6주가 지났습니다. 정희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 이 도시에서는 변화가 어려웠습니다. 모든 게 익숙했고 모든 게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남해 요양원 채용.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붙어라.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혜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남해 실버요양원입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 달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 해냈어. 새로운 시작이야. 수빈에게 전화했습니다. 수빈아,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 남해로 가기로 했어. 네, 남해요? 왜요? 새로 시작하려고. 거기 요양원에서 일하기로 했어. 수빈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응. 저는요? 저 어떡해요? 수빈아, 너는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지만 엄마,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그동안 너무 멈춰 있었어. 미안해, 수빈아. 하지만 이해해줘. 수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고마워, 수빈아. 가끔 전화해요. 그리고 놀러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떠오를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원장이 놀랐습니다. 정희 선생님, 왜 그만두시려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어디 가세요? 남해요. 남해요? 거기서 뭘 하실 건데요? 요양원에서 일할 거예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새 출발이시네요. 네,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저야말로요.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정희 선생님,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다들. 정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15년을 일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때였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몇 장. 남편의 사진도 챙겼습니다. 여보, 나 새로 시작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제 좀 나를 위해 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빈과 민재가 전송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한 달 반 만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를 봤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남편으로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민재 씨. 수빈이 잘 부탁해요. 네, 걱정 마세요. 수빈이 정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자주 전화해요. 그럴게. 차에 탔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잘 있어, 수빈아. 엄마도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빈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있어. 행복해라.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할까요? 57의 나이에도요? 모든 것을 떠나보낸 후에도요? 윤정이는 그 답을 찾아 남해로 향했습니다. 남해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의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푸른 바다였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아, 저게 바다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다였습니다. 남해 실버 요양원은 바닷가 언덕에 있었습니다. 하얀 3층 건물이었습니다. 정희는 짐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원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윤정희 선생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괜찮습니다.
이제 집이니까요. 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방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 숙소는 2층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옷장. 하지만 창문이 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었습니다. 짜고 시원했습니다. 여기서 살면 되겠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첫 출근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중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해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정희는 그 광경을 보며 멈췄습니다. 아름답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감동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동이었습니다. 요양원 일은 바빴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봤습니다. 약을 드리고 식사를 도왔습니다. 혈압을 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선생님, 새로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오메, 먼 데서 오셨네. 여기 좋지요? 네, 좋아요. 바다가 보여서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바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신기하게도 정희도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해돋이를 봤습니다. 출근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봤습니다. 퇴근 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마음이 씻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고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런 게 평화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바다가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있었고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거기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 좋아. 바다가 보여. 정말요? 부러워요. 저도 놀러 갈게요. 그래, 언제든 와.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래. 네, 행복해 보여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나 행복해.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정희를 좋아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오늘도 웃네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가요? 그럼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여기 와서 좋아졌나 봐요. 그것 봐요. 바다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정희는 휴무였습니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닷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여보, 남편을 불렀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마웠어. 그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가는 중이에요. 뭐, 여기로? 네, 깜짝 방문이에요.
민재 오빠랑 같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서요. 곧 도착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방을 정리했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빈이 서 있었습니다. 민재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수빈이 안겼습니다. 정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잘 왔어. 보고 싶었어요. 민재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멀었을 텐데. 괜찮아요. 오고 싶었어요. 셋이서 요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빈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그렇지? 여기서 사시니까 엄마가 더 밝아 보여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과드릴 게 있어요. 정희는 그를 봤습니다. 뭐요? 그때 일요. 제가 철없었어요. 민재, 아니에요. 말씀드려야 해요.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둘 다 힘들었던 거야. 하지만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수빈이 잘 챙기고 있어? 네, 노력하고 있어요. 수빈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민재 오빠 많이 달라졌어요. 속마음도 많이 얘기하고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하신 말씀 기억해요. 무슨 말?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게 그늘이라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 네. 그 말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수빈이한테 솔직해진 거야? 네.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힘든 것도 얘기했어요. 수빈이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 관계는. 세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수빈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혼자 안 외로워요? 정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하지만 괜찮아. 어떻게요? 외로움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수빈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외로움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야. 나를요? 응.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 수빈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회를 시켰습니다. 신선하다. 수빈이 감탄했습니다. 여기는 다 신선해. 바로 잡은 거니까. 민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재도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 후 수빈이 선물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드려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목걸이였습니다. 작은 파도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예쁘다. 엄마가 바다에서 사시니까 어울릴 것 같아서요. 정희는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고마워, 수빈아.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나도 그래. 너도 행복해라.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전송을 나갔습니다. 조심해서 가. 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차가 떠났습니다. 정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파도 모양이었습니다. 파도처럼 살면 되는 거구나. 밀려왔다 물러가고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지만 멈추지 않는 것. 그렇게 살자. 2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양원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남자친구 안 만나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혼자가 편해요. 그래도 외롭잖아요. 외롭지만 괜찮아요. 이제는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셨구만. 경지요? 혼자서도 행복한 경지 말이야. 정희는 생각해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의 온기를 빌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스스로 따뜻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바다는 더 푸르렀습니다. 정희는 매일 새벽 해돋이를 봤습니다. 일하고 산책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수빈과 통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목소리가 참 좋아요. 편안해 보여요. 나도 그래. 마음이 편해.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방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수빈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수빈아, 엄마는 오랫동안 길을 잃고 살았어. 아빠가 떠난 후 나는 나를 잃어버렸어. 엄마로만 살고 간호사로만 살았지. 윤정이는 어디 갔는지 몰랐어.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찾았어. 나를 말이야. 혼자 있는 게 무섭지 않아. 외롭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이제 나를 아니까. 내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걸 알게 됐어. 수빈아,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남편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너 자신을 잃지 마. 내 온도를 지켜. 그게 가장 중요해.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참 아름답다. 매일 보지만 매일 다른 노을이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을 적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폐를 채웠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재,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 전화 드리려고요. 그래. 네.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 민재는? 저도 잘 지내요. 수빈이랑 행복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야. 어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제정신 차리게 해주셔서요. 정희는 파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외로웠었어.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렇지? 네, 괜찮아요. 그럼 됐어. 수빈이 잘 챙기고. 네, 그럴게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고마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용서의 소리였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그에게.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모래를 털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바다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도 소리는 들렸습니다.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내일도 또 오겠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 이제 행복해.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지만 행복했습니다. 외롭지만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의 온기를 빌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스스로 따뜻했으니까요. 나 스스로의 온도.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잔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해가 뜰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또 살아갈 것입니다. 혼자지만 괜찮게, 외롭지만 행복하게.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윤정희는 여전히 남해에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돋이를 봤습니다. 매일 저녁 노을을 봤습니다. 수빈은 가끔 놀러 왔습니다. 민재와 함께요. 세 사람은 편안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그저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산책 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1년 전 만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1년 됐네요? 네, 벌써 1년이에요. 어때요? 혼자 사는 게?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정말로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것 봐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남해에 온 지 1년이 되었다. 나는 많이 변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온기를 찾지 않는다. 내 안에 온기가 있다는 걸 알았다. 외로움은 여전하다. 하지만 외로움과 친구가 되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다. 나를 만나게 해주는 선생님이다. 나는 이제 나를 안다.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잔잔했습니다. 정희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자.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답게, 내 온도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윤정희는 자신을 찾았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만나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온기가 아닌 자신의 온도를 느끼고 계신가요?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 외로움과 싸우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자신과의 평화가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온도로요.